운수 노조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이번 파업은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반기를 든 겁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대구 북구 3공단에 로봇 기업을 육성시키는 로봇 창업 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꿈의 빛이라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준공됐습니다. 신약 개발과 생명공학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관련 산업이 김영란법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구 북구 3공단에 조성된 로봇 산업 클러스터에 로봇 기업을 육성하는 로봇 창업 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자본과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한 창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창업한 기업이 만든 친환경 종이로 된 로봇입니다. 이 기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과제 수행을 통해 자본을 지원받아 비로소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시제품 제작부터 이제 특허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곳에 자금 지원 과제를 통해서 받게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로봇 생산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기본이고 시제품 제작과 연구 개발이 뒤따라야 해 자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창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안에 로봇 창업 보육센터가 문을 열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로봇 분야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공간과 장비, 금융 연계 지원은 물론 기술 경영 컨설팅도 해줘 매출을 일으키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로봇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러한 창업 공간을 활용해서 로봇 분야에 또 훌륭한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구축된 로봇 혁신센터와 로봇 협동화 팩토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다 로봇 창업 보육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대구 북구 3공단은 로봇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닦아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 산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키워나가느냐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오늘 포항에서 준공됐습니다.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1.1km에 면적은 36,000제곱미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됐습니다.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비해 1억 배의 밝은 빛으로 천조분의 1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은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여러 연구기관, 포스코 창조혁신센터와 가속기가 결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비롯해서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보육기업과 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데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국비와 지방비 4,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주요 가속기 부품을 국산화시켜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부품은 미국과 인도 등 해외 가속기 현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잦은 지진으로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진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파괴된다면 하류 지역의 피해가 최고 2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54.8%는 1945년 이전에 축조됐습니다. 시설물이 오래될수록 설계 기준의 안전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최근 잦은 지진 발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크나게 저 식구도 겁이 많이 내더라고요. 이 알로는 전부 다 저수지에 불안감이 많아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4대 강수계 저수지 30곳에 대한 지진 안전율 조사 결과 낙동강수계 6곳을 포함해 23개 저수지가 허용치 1.2를 밑돌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안전율이 낮은 저수지는 붕괴 때 피해도 커서 낙동강수계 도원저수지의 경우 피해액이 646억 원, 영산강 나주저수지는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농촌의 지진 피해 시뮬레이션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내진 기능 보강과 함께 피해 확률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골프장이나 레저시설 등에는 판매를 중단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와 울산, 경주, 양산 등 영남 19개 지역 YMCA는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규모 5.8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 속에 한국 사회는 지진과 원전 사고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기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이 오기 전에 활성단층 위에 가동 중인 원전을 즉각 정지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국 4개 원전에 8만 3천여 명의 군 장병들이 출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군 장병들은 발전소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피폭 검사를 요청한 부대가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 연봉제 시행을 둘러싸고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를 통해 노동 경직성을 줄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철도는 일반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의 60%, 화물 열차는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이 되면은 퇴출제는 자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노사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1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존 해고 요건을 완화해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 활성화나 저출산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 유연화 정책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침체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내수 시장을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책 목표고 또 과제인데요.
지금 노동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 윤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계가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종 갈등이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바로 한우입니다. 가뜩이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부터 한우 고기 시장의 이상 징후는 시작됐습니다. 지역 농축협 축산물 판매장에서 한우 매출액이 많게는 20%가량 줄어든 겁니다. 명절 선물 세트 수요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개인 간에 우리가 정된다고 이래 그걸 선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추석 그때 적용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갔다 그러네요.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는 법이 시행되면서 더 걱정입니다. 식당가에서 3만 원 이하의 메뉴를 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식사와 선물 세트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약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고 모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이간하고 고깃집이 대박이 나야 될 시즌에 송이조차도 지금 도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모르지만 농가에서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축산 강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산 소고기가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40%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이 10년 뒤에는 30% 초반까지 떨어져 앞으로 시장 자체를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 소비 기피 현상에다 수입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도 해마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수입 고기라든지 수입 품종에 일이 낮춰지게 되면은 우리 진소부리 우리 고기는 앞으로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엎친 데 겹친 한우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식사 자리 등이 어렵게 되자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제안과 설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들도 당분간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와 홍보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비엔날레 가운데 하나인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33개 나라 30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대구 문화예술회관과 봉산문화회관에 전시돼 있는데 볼만한 작품들을 양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티베트 초원에서 말 대신 오토바이를 탄 유목민의 모습. 사진작가는 티베트인을 통해 아시아가 경험 중인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갈등을 표현합니다. 모래사장에 펼쳐진 돗자리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화려한 물건은 풍족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편리하지만 바쁜 우리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중국 문명의 요람인 황하의 비장함과 포용력을 포착한 사진은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냅니다. 对，我想表达就是在中国高速发展之下，然后作为这么大一个国家，它作为我们普通的每一个人普通的小人物的一个状态。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구 사진 비엔날레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비엔날레에 참여한 33개국 300여 명의 작가는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사진 예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 혹은 아시아 작가 이분들의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도 한국 작가라든지 대구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사진 비엔날레 기간 유명 사진 작가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미술품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특별전엔 우리나라 중견 사진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재앙을 카메라로 담은 개인전 등 다채로운 사진 전시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강북 노인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르신 북문화로드 행사로 귀에 좋은 이야기를 나눕시다라는 주제로 아동문학가 심우섭 작가의 대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로드를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책을 읽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고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그런 독서 운동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경험과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가야금 공연과 시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제24회 남구 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중동 게이트볼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게이트볼은 T자형 막대로 공을 쳐서 세 곳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한 뒤 골기둥을 맞추는 경기로 이번 대회에는 17개 팀 100여 명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은 오늘 달성군에 있는 다비치 안경점의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안경 후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문 안경사 1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참가 신청을 한 50여 명의 장애인들의 시력을 재주고 장애인들이 직접 고른 안경테를 바탕으로 안경까지 맞춰줬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를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내일 오후 2시 반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주골프장으로 정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가 성주 군민들의 반발과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뒤 2달여 만에 최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편 성주골프장으로 결정이 나면 성주골프장에 있는 성주군 초저면을 비롯해 인근 지역인 김천시, 원불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학년도 대구권 전문대학 수시 1차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영진 전문대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8.4대 1보다 오른 11.5대 1, 대구 보건대와 영남 이공대도 소폭 올라 각각 7대 1, 9.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과학대는 1,146명 모집에 8천여 명이 지원해 7대 1, 수성대는 지난해와 같은 5.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시에서는 경쟁률이 대체로 오른 가운데 취업에 유리한 간호보건과 정보통신 분야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대구 스포츠과학센터가 오늘 성서 운동장 안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친 대구 스포츠과학센터는 맞춤형 운동 처방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고교 선수와 일반 선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도자가 요청하면 연구원들을 파견해 현장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살 유정민 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체에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부패가 심하고 강물이 몸 안에 들어가 익사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